감정은 감정일 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심리학자 이누미야 요시유키입니다. 오늘은 맞을 성격 유형 중에서 열정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열정형 사람의 성격 특징을 프로파일 분석하고 열정형 사람과 잘 지내기 위한 팁을 소개하고 열정형 사람의 성숙을 위한 팁도 소개하고자 합니다. 열정형의 성격 프로파일 패턴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성적이고 협력적이며 감동을 중시하고 열정적인 사랑을 선호하고 이상주의적인 측면이 있고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인 것을 중요시하고 발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열정형 사람은 이성적이라기보다는 감성적입니다. 열정형 사람은 논리적이고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여 행동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에 따라 행동하려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렇게 낭만적인 인생을 살려고 하며 특히 특정한 사람과의 열정적이고 아름다운 사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두 번째, 열정형 사람은 협력적입니다. 열정형 사람은 감수성과 감정이 분부하여 세상 모든 것에 감정적인 의미를 부여합니다. 삶에 있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공감 능력이 뛰어납니다. 세 번째로 열정형 사람은 감동을 중요시합니다. 논리적인 설득으로 남을 이해시키거나 스스로 이해받기보다는 감정이나 공감을 통해 함께 느끼고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동을 주고받는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네 번째, 열정형 사람은 우정적인 사람보다 열정적인 사랑을 중요시합니다. 열정형 사람은 정말 열정적이고 낭만적입니다. 특히 연인 관계에서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고 모든 것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다른 한편 관계에서 실망감을 경험하기 쉽고 늘 그런 이상적인 사랑을 경험하게 해줄 새로운 대상을 찾아 나설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열정형 사람은 형실주의자가 아니라 이상주의자입니다. 열정형 사람은 형실의 모습보다는 이상적이고 낭만적인 관계와 세상의 모습을 바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치 로맨틱 영화의 주인공처럼 세상을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여섯 번째, 열정형 사람은 객관적인 것보다 주관적인 것을 중요시합니다. 열정형 사람은 형실의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인생을 살기보다는 자신 내면의 주관적인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 드라마틱한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일곱 번째, 열정형 사람은 활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형 사람은 인생에서 매우 다채로운 감정을 느끼며 감정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대인관계, 특히 가깝고 좋아하는 사람하고의 활발한 관계에서 감정을 잘 표현하며 동시에 상대방을 통해 많은 감정 변화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감성적이고 협력적이며 감동과 열정적인 사랑을 중요시하고 이상주의자이며 주관적인 것을 중요시하고 활달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열정형 사람의 성격 특징입니다. 이상과 같이 낭만적으로 살고 싶어 하는 열정형 사람하고 어떻게 하면 잘 지낼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팁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당신의 따뜻함, 사랑, 헌신을 자주 보여주십시오. 당신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들이 당신에게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듣는 것은 열정형 사람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열정형 사람은 매우 다루기 어려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격렬하고 그들이 당신에게 원하는 것을 해주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용기 있고 재미있고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이전에 경험한 것과 다른 깊은 사랑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감사하십시오. 두 번째, 이상화된 당신의 이미지에 대한 그들의 감탄을 즐기십시오. 열정형 사람은 당신을 이상화하고 과대평가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성격에서 가장 훌륭하고 낭만적인 면에 대한 그들의 감탄을 즐기십시오. 그들과의 관계를 당신에게 있어 최고의 관계로 만드십시오. 그런데 당신이 인간이고 단점도 있으므로 이상화된 당신의 이미지는 땅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때 열정형 사람은 깊이 실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매우 사랑스럽고 로맨틱하고 화려한 이벤트를 함으로써 이미지를 복원하십시오. 세 번째, 당신의 모든 면에 대한 이해를 요청하십시오. 열정형 사람에게 그들의 감정과 기대에 대해 감사하지만 당신은 때때로 이기적이고 재미없고 약하고 심지어 불친절한 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정기적으로 상기시켜야 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모든 측면에 대한 이해와 수용을 요청하십시오. 열정형 사람은 사람들을 모두 좋은 것으로 보거나 모두 나쁜 것으로 여기지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점을 상기시키십시오. 그들에게 당신의 모든 면을 받아들이는 것이 당신에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십시오. 네 번째, 열정형 사람에게 과도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열정형 사람은 변덕스러운 기분에 놀라지 마십시오. 그들에게 과도하게 반응하지 마십시오. 열정형 사람들을 자극하는 사소한 뭔가가 있다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당신이 꾸준하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열정형 사람이 밝은 면을 다시 보는 것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열정형 사람의 감정적인 반응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열정형 사람은 종종 자신이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을 이해해 주지 못하면 상처를 받습니다. 시간과 수고를 절약하십시오. 감정적인 반응의 이유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여섯 번째, 필요할 때는 그들의 삶에서 현실적인 측면을 도와주십시오. 열정형 사람은 충동적이고 극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에 필요한 현실적인 일들을 챙기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잘 한다면 때때로 현실적인 일들에 대해서 챙겨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동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이 열정형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면 더 성숙해질 수가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팁을 몇 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때로 자신의 감정을 떨어져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당신은 감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감정 변화도 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떨어져서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런 연습은 감정의 동요로부터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고 감정에 압도되지 않도록 도움을 줍니다. 두 번째, 즉흥적인 감정 표현을 조절해 볼까요? 당신이 감정을 즉각적으로 표현할 경우 상대방에게는 감정적이고 즉흥적이며 중동적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해받기 쉽고 관계가 당신의 뜻과 반대로 어긋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표현을 늦추고
조절하는 방법을 연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사랑하는 사람의 사랑을 믿고 기다려 보면 어떨까요? 당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상대방에게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자꾸 확인하려 한다면 상대방은 당신에게 지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사랑에 만족하고 당신에 대한 상대의 사랑을 믿는 노력을 하게 되면 더 깊은 사랑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누구에게나 장점과 단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감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을 좋은 사람 또는 나쁜 사람의 양극단으로 보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당신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좋지 못하는 점도 찾아보고 당신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좋은 면도 바라보는 노력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런 연습을 하면 보다 많은 사람들과 편안한 관계가 될 수 있으며 관계에 얽매이지 않으면서 관계를 충분히 즐길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다섯 번째, 감정은 감정일 뿐 사실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감정에 깊이 몰두할 경우 상대방도 힘들 수 있고 자신도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자신의 감정보다는 상대방의 감정을 살피고 배려하는 연습을 하거나 자신의 감정으로부터 떨어져 나올 필요가 있습니다. 감정은 사실이 아니라 그저 감정일 뿐입니다. 감정의 폭풍에 휘말리지 않고 감정의 파도를 잘 다루어 나가면 당신의 열정이 아름다운 꽃을 발휘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열정형 사람에 대한 설명을 다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은 관련 동영상을 보시면 좋을 겁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동영상에서 뵙겠습니다.